복내가 살아나면 만병이 물러간다. 뱃살이 쏙 빠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기적의 복내 건강법 1일 특강 2021년 6월 12일, 7월 10일 각각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관경 리포터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은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단순히 쉬는 토요일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를 보내셨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대전, 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등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또 우리나라의 안보관을 위해서라도 꼭 이런 날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광포트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평범한 섹스에 살짝 끼얹어보는 두 가지 MSG와 내 남자를 위한 펠라치오 팁 10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평범한 섹스에 살짝 끼얹어보는 두 가지 MSG. 오래된 연인, 반복된 섹스는 권태롭습니다. 이 권태로움은 결국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파국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섹스는 친밀한 애정 표현인 동시에 무엇보다 즐거운 유희입니다. 이 유희가 즐거움을 쭉 유지하려면 가끔의 뒤틀림 혹은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섹스에 살짝 끼얹어보는 두 가지 MSG. 1. 스카프 혹은 목도리를 이용한 구속 플레이. 어설픈 로프나 노끈은 오히려 손목, 발목에 자국을 남겨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스카프와 목도리인데요. 스카프와 목도리는 부드러워서 몸에 큰 자국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구속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파트너가 봐줄 수 있을 만한 귀여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저러한 실수를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스토리로 시작해서 스스로 손을 내밀게 한 다음 풀리지 않게 묶되 신체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묶습니다. 당연히 스카프나 목도리가 로프보다는 구속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손을 묶을 기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적당한 압박과 언약입니다. 나는 내가 손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머리 위에서 손이 내려온다면 벌을 주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손이 내려올 때마다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든지 가슴을 조금 세게 문다든지 소프트한 체벌이 필요합니다. 2. 거울을 이용한 수치 플레이. 추천하는 포즈는 침대에서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안고 있는 포즈입니다. 남자는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에 여자를 앉히고 근처에 거울을 준비해둡니다. 앉아있는 여자의 뒤에서 가슴, 귀, 목덜미 등을 애무하며 충분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혹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섹스가 더 즐겁다 등등 파트너의 성격에 맞춰 거울을 볼 상황을 유도해냅니다. 파트너가 많이 흥분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애무 뒤에 상황을 유도해봅니다. 남성이 뒤에서 한 손으로는 거울을 잡아주고 여자에게 양옆을 벌리게 합니다. 거울의 초점은 남성이 여성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볼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춥니다. 여기저기에 명칭을 묻거나 이 부분을 이렇게 만지는 게 좋은지, 좋아하는 움직임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묻는다인데요. 묻고 여성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끄러워 대답을 피하거나 거울을 외면하면 클리토리스를 강하게 자극하거나 귓불을 살짝 물며 왜 다른 곳을 봐? 정말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귀 속삭이며 야릇한 자극을 추가합니다. 이 두 가지 플레이 모두 위험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세이프 워드의 설정은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플레이라면 SM이든 뭐든 멈춰야 합니다. 4. 내 남자를 위한 펠라치오 팁 10가지. 1. 할기. 당신이 개가 된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을 할낸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한 방울도 원자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워버리겠다는 집념을 혀에 담아야 합니다. 귀두 부분만 할 거나 뿌리부터 핥아 올라오거나 고환을 맛보거나 열심히 핥습니다. 2. 세게 빨기. 절대 치아에 그의 것이 닿지 말게 하되 살짝 강도를 주어 세게 빨아봅니다. 아프고 얼얼하지만 세게 빨수록 온 입술로 당신의 치아를 감싸 빨면 쾌감은 올라갑니다. 3. 고환은 살살. 고환을 입에 물면 부드럽습니다.
몰캉하며 폭신한 것이 입안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입안이 온통 유리 조각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살살 애무해줍니다. 4. 침을 받아들이기. 침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것이 당신의 침으로 젖는다면 점성을 가진 타액이 그의 성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5. 손으로 자극. 온통 침에 젖어버렸다면 입술로 귀두를 자극할 만큼만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한 손을 왕복합니다. 손이 온통 침에 젖는 걸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두를 자극하면서 침이 가득 묻은 손으로 흔들어주면 곧 쾌감이 올 것입니다. 6. 처음엔 최대한 연약하고 달콤하게. 그의 숨이 가빠지고 시름이 터지면 스피드를 올릴 차례입니다. 손과 머리를 빠르게 오래 움직이기 위한 자세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3에서 5분 정도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쉬는 순간 리셋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7. 입안 깊숙하게 머금기. 그의 것을 입속에 깊게 넣을 수 있는 만큼 깊게 넣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며 펠라치오하면 그는 AV 배우가 된 기분일 것입니다. 그가 머리를 잡고 더 깊이 넣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참아봅니다. 눈물이 찔끔 나오고 숨 가빠하는 얼굴을 보면 그는 하드코어 포르노 주인공 같을 것입니다. 단 하기 싫다면 제대로 표현합니다. 8. 회음부와 애널. 할 때가 격렬한 피스톤 운동을 넘어가기 전에 그의 회음부와 애널을 질척하게 문질러줍니다.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감각입니다. 애널은 약간 간지럽힌다는 느낌으로 회음부는 넓은 면적을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9. 조심스레 치아 써보기. 치아를 사용하는 순간 다시 입안에 유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앞니 끝으로 귀두를 간지럽힌다는 느낌으로만 자극합니다. 다만 실수로라도 앞니 사이에 귀두 소대가 잡히면 안 됩니다. 큰 고통이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10. 하모니카 불기. 뽀뽀하듯 입술을 모으고 타액을 충분히 묻혀 하모니카를 불듯 옆으로 애무해봅니다. 큰 쾌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안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정보통. 남녀별 가장 좋아하는 체위 베스트 5.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침대에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남성들은 여성이 침실에서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오르가즘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들은 여성들이 침대에서 원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곤 합니다. 이 설문 결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온라인 섹스토이 쇼핑몰 러브허니에서 3,751명을 대상으로 성적 취향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또 남녀별 가장 선호하는 체위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후배위 39.4%를 1위로 꼽았습니다. 후배위는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체위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여성 상위 20.6%, 남성 상위 15.2%, 마주보고 앉은 체위 7%, 역방향 여성 상위 3.5% 순이었습니다. 후배위는 남성에게도 36%의 지지를 얻으며 1위로 꼽혔는데요. 2위는 역방향 여성 상위 16%였으며 남성 상위 10%, 여성 상위 9%, 마주보고 앉은 체위 8% 순이었습니다. 한편 남녀 절반 이상은 자신을 성적으로 모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3분의 2는 최근 성관계에서 남성 상위와 후배위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통 정보통 2. 부부 같이 있으면 뇌 활동 일치한다. 연구. 호감을 느끼는 이성과 함께 있으면 몸짓 언어가 동기화됩니다. 가령 상대가 컵을 들 때 자신도 같이 컵을 들고 상대가 빨대를 만지작거릴 때 자신도 이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호감을 느끼는 관계를 넘어 부부처럼 커플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행동이 비슷해질 뿐만 아니라 뇌 활동까지 동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부부 24쌍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각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지 막내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은 적어도 4살 이하의 자녀 1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부부 중 누가 더 육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육아 대응 비율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팀은 부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부부끼리 같은 방에, 다른 한 그룹은 부부끼리 서로 다른 방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부비나 성인들의 발성, 아기가 우는 소리처럼 부정적인 소리, 웃는 소리처럼 긍정적인 소리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같은 소리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은 각 소리를 듣는 동안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지 1에서 5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뇌 전두엽 피질의 혈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머리에 착용했습니다. 이는 근적외선 분광법으로 산화된 혈액의 고농도를 통해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를 살피는 방법입니다. 연구팀은 부부 사이의 이 같은 혈류 패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 뇌의 동기화 정도를 가늠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동일한 실험을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녀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부부는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뇌 동기화가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하부 전두회, 왼쪽 중간 전두회, 양쪽 전방 전전두회 등의 뇌 영역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부부가 아닌 대조군 그룹에서는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별 다른 동기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부부들은 소리 종류별로도 동기화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때는 동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웃음소리에는 동기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요. 연구팀은 부부들이 같이 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에 동기화되지 않는 것은 파트너의 스트레스를 감지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아 육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오래된 부부 혹은 자녀가 많은 부부일수록 젊은 부부 혹은 자녀가 한 명인 부부보다 뇌 동기화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경험을 함께 해오면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고 보다 안정감 있게 각자의 일에 대응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20년 5월 게재됐으며 건강포털 코미디.com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평범한 섹스에 살짝 끼얹어보는 두 가지 MSG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 통통 섹스룸 보통에서는 부부 같이 있으면 뇌 활동 일치한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